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런데 국제 금융시장 분위기를 좀 보니까 어제 국내 시장이 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은 좀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10년짜리 국채금리를 급락시키는 요인이 됐으니까 네. 나는 10년짜리 국채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셨었죠. 예. 그래서 요번에 10년짜리 국채금리가 뭐 4.89 막 급등할 때 오히려 상방 매수. 그래갖고 요번에 상방 에너지가 컸는데 네. 문제는 이 전쟁의 양상은 아무도 예측을 못할 겁니다. 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도 이쪽 그 전문가들 얘기 다 봐봤거든요. 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 경우의 수만 쭉 얘기하는 거지 진행하는 과정은 이러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러면 저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실전은 그게 하등의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싸움꾼은 하나만 봅니다. 그냥 10년짜리 국채 보자고요. 그냥 복잡한 변수들이 많잖아요. 이 지금 가자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거는 이란이 개입하고.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참 묘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란한테 돈을 준 다음에 이게 또 터졌으니까 일각에서는 우리가 또 휴일 동안 이게 뒤에 이란 자금이 들어와 갖고 그럼 우리도 자유롭지 못할 텐데 뭐 등등등등. 그리고 이거 확산되면 어떡하나. 네. 이거 갖고 또 북한이 또 러시아가 또 뭐 수많은 시나리오의 소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포 마케팅이 엄청났지만 딱 뚜껑 열어보니까 10년짜리 국채금리 급락하고 나스닥은 올라가고 이 상황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뭐 노이즈가 계속될 겁니다. 이 가자지구 위치 보니까 여기 보면 서한지구하고 가자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 해결 문제가 이것도 뭐 이스라엘 지상군이 전면전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러는데 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확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거기에다가 기준 놓고 배팅을 합니다. 왜 확산 안 되냐? 그러니까 전쟁이 여기서 더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 하에 지금 대응 전략을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확산이 된다면 유가가 튈 거예요. 그럼 10년짜리 국채 금리도 떨어졌다가 다시 칠 겁니다. 네. 그거를 뭐로 판단해야 될 것 같냐면 앞으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개입을 하나, 요 하나 변수랑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의 이 정당 간의 그 싸움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왔는데 여기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 서한지구 온건 파타는 같은 팔레스타인인데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확산된다는 건 서한지구에서도 터지면.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오면 일단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언제까지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만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요. 네. 지금 4.5%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고. 그러니까 나스닥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 장이 안정되려면 나스닥 13,500, 우리 선물은 325, 삼성전자 7만 전자 돌파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서를 잘 보시죠. 삼성전자만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만 오늘 급등을 했지만 아직 7만 전자를 7만. 돌파를 못했고 하지만 이제 나스닥이나 13,500 돌파가 됐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안도하려면 이 4.0을 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3, 4.5에서 지지해주고 여기 또 대반등 주면 나스닥은 14,000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14,000 가려면 이 4.3도 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 갖고 볼 겁니다. 요 변수. 복잡할 때는 하나의 데이터 갖고 싸우자. 네. 그 다음에 국채금리. 이 95불 돌파하면 아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유가요? 예, 유가가. 그러니까
지금 95불이 9월 28일 추석 전에 고점 찍었습니다. 이때 뭐 100불 가서 난리 친다고 했지만 95불에서 81불까지 빠졌다. 10월 6일까지요. 그 다음에 전쟁 뭐 10월 7일 날 나오면서 이게 급등한 겁니다. 이게 90불 치고 나가서 95불 가면 이건 또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사실 이란이 팔레스타인 배후에 있다, 하마스 배후에 있다라고 했다면 유가가 다시 출렁일 위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은 이제 이란이 공식으로나 자기네들 상관없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네. 그 내면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이럴 때 가장 이득을 보는 데가 어딘가를 또 지금 이런 전쟁 상황에서, 상황에서요. 예. 미국 군수업체 첫 번째 푸틴 대통령 아주 속으로 막 웃고 계실 겁니다. 푸틴 대통령 이 두 에너지가 저는 하나의 큰 그림에서 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변수고요. 푸틴은 왜 웃고 있을까요, 대표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에너지가 네. 지금 어떻게 발을 뺄 수도 없고 더 확산될 수도 없고 질질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제 내년도에 일어난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떨어지고 트럼프가 돼야 근데 그것도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쟁이 확산돼서 다른 데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미국도 관심에서의 분산이 될 거 아닙니까? 또 서방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각자 이해의 그 변수들이 극단적으로 해서 뭉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응집력이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 또 전에 우리가 셧다운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가 거기에 또 우크라이나 지원금이란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이 변수도 상당히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셧다운 이 리스크를 감소해 가면서 다시 또 우크라이나 이게 돈이 어떻게 돼요? 한정돼 있는데 이스라엘도 가야 되지.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미국 국민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국민이 사망했다는 자체가 어느 순간에는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줘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확산도 안 되고 바로 해결도 안 되고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갖다 예를 들어서 뭔가 매크로를 망가뜨린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하냐면 청개구리 전략을 막 쓸 겁니다. 변동성. 청개구리? 예. 예. 인간의 머리와 반대로 만들어 버리는. 요새 이 알고리즘 매매에서 유독 어떤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흔드는 거를 많이 보실 겁니다.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우리는 올렸다 빼버리고, 네. 이제는 폭락할 것 같은데 뺐다가 올려버리고, 이게 변동성 알고리즘을 그 기계들이 돌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넣었다가 뚫리는 쪽에 더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 사고로 보면은 이게 시장이 완전히 매크로와 반대. 어떤 때는 청개구리 같이 움직이고 또 같은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롱숏이 갔다 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삼성전자와 관련된 IT는 사지만 SK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은 팔아라.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10만 5천 원 매도하고 쳐다보지 마라.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SNS텍 오히려 그쪽 세트는 팔고 오히려 파도 AD 테크놀로지, 삼성 밸류체인, 삼성전자 연결고리 이런 건 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롱숏을 복합적으로 같이 걸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그냥 안개 속에 오리무중에 복잡한 변동성의 흐름만 좌우될 것 같습니다. 더 복잡해졌네요. 더 복잡해지고 연속성이 짧아지고 그러면서 그 수급에 그러니까 매트릭스 보셨어요?
보긴 봤는데 너무 오래돼서요. 네. 기억이 거기에 가물가물하네요. 네. 우리 제가 기계군단 같은 게 이제 이상하게 그 문어다리 같이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서로도 정보 교환하고 같이 뭉쳤다가 헤어지고 하면서 큰 파도도 그런 그 괴물 그 기계들 같이 우리 시장에서 이 알고리즘이 막 해치고 다니는 시장, 난도질을 당하는 시장 같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옆으로 보라는 이렇게 변동이 클 때는요. 이거 따라가면 역사이클 걸리게 딱 좋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그냥 선을 한번 거놓아 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심리자유구치 4.5, 4.3 이게 옆으로 걷듯이 삼성전자 72,500원, 66,000원. SK하이닉스 125,000원, 11만원. 네이버 18만원, 작게는 20만원, 크게는 22만원. 이렇게 옆으로 거놓고 어떤 때 상단 오면 얘 빌려다가 때려버리고 요 하단 오면 땡겨버리고 같은 내에서도 같은 IT 내에서도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게 좋겠네. 이 그림. 이게 스트레이들 전략의 변동성의 유도 전략인데요.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역V자, V자 여기에 이게 요런 그 사다리꼴을 엎어놓은 것 같이 이런 그림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사주는 거. 금액이 삼성전자 많고 SK하이닉스 적을 때는 이 각도가 틀려요. 약간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눕게 되죠. 이런 또 V자. 그 다음에 양매도 에코프로 제가 이 개념으로 계속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는 7자 볼 테니까 어저께 봤습니다. 그래서 7자 보면 사도 된다. 어저께. 그런데 이런 게 왜 기계군단이 계속 때리는 에너지가 계속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게 타임, 폴리어, 액티브, ETF가 중심이 되고 외국계들이 중심이 돼서 공격을 할 거다. 제가 8월 달에 정확한 날짜가 8월 25일인가? 120만 원 찍을 때요. 이 방송을 통해서 120만 원 때려갖고 7자 보실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기계군단이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방어하는 다른 대체 에너지가 있으면 모르는데 개인 갖고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이런 그 스트랭글 전략을 계속 합성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그 알고리즘대로 돌아다니면서 해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결과물이 이걸 던진 사람도 잘 몰라요. 네. 그러면 뭐 갖고 하면 어느 시간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를 조절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거를 합성해갖고 하면 어떤 거는 올랐다가 그냥 급락했다가 다시 그냥 되돈만 줬다면서 이런 요동을 칩니다. 또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면 이 떨어지는 공포에서 다 털리죠. 그죠? 그거 싹 잡아갖고 땡겨버립니다. 이제 가나보다 따라가면 다시 죽여버려요. 이런 알고리즘이 아까 그 역V자, V자 이거를 종목과 아니면 종목과 종목, 종목과 선물, 옵션 다양하게 합성시켜버리면 여러분들 그거 해석해낼 수 있으세요? 지금 그런 장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이해하지 마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장은 매크로나 이거에서 우리가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습관부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럴 때는 느끼라고 그럽니다. 그냥 이 종목은 하방 에너지 느껴라. 그러면 때리고 다시 보는 게 낫고 재료로 자꾸 보지 말고 이거 거래량이나 수급이나 이런 거를 갖고 에너지를 봐라.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아까 SK하이닉스 12만 원대 가면 이게 자꾸 이게
이게 그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갔지만 SK하이닉스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그래서 아까 그 하락 반전이 됐죠. 예. 그러면 이거 할 때 그거와 연동된 걸 같이 때려버립니다. 그게 ETF로 통째로 때리는 경우도 있고 개별로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운영하는 그 설계하는 사람만 알지 그게 작동한 다음에는 우리들은 이게 왜 올랐다 이거 나중에 당한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따라서 제가 7월 10달부터 이 5만 원대 한미반도체 팔아먹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 에너지에 당하지 마십시오. 계속 강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요거 올라간 것 때문에 당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그냥 지금 거의 4개월 동안 이거 고가에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팔아갖고 제가 AD 테크놀로지나 파두나 삼성 오히려 이제는 한미반도체보다 하나 마이크론이나 DB하이텍을 이제 더 큰 에너지를 줄 거다. 이게 포트폴리오의 재조정 작업이거든요. ETF에서. 그리고 이스페타 시스템 벌써 마탱에 왔죠.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저는 삼성 밸류체인으로 제2의 한미반도체 같이. 그러니까 오히려 같은 IT 섹터 내에서도 요번에 AD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수주에 뭐 3나노 이렇게 재료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AD 테크놀로지 같은 IT나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이건 쏘시고 이건 롱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해석해낼 수 있어요? 이거를 뒤져보면 알아요. 각 ETF를 사진 찍어갖고 네. 한 5일씩만 비교해봐도 요게 떨어지고 요게 올라가고 요 구성성분의 합성과 수량 하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아, 요거는 통계적으로 옆으로 오니까 털어내는 거구나. 요거는 조종하다가 털리면 가서 사갖고 땡기려고 하는 거구나. 요 롱숏을 여러분들이 체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제가 그거를 시장 조사하니까 네. 이게 이해가 안 됐으래도 이런 롱숏이 지금 기계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스트레들 전략에서 합성 전략의 변동성 전략, 이게 청개구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게 시장이 계속 좌우될 것 같고 영향력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변수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오리무중이거든요. 지금 하나 변수 갖고도 헷갈리는데 하나, 둘, 셋 이게 합성돼 보세요. 그럼 수많은 가지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앞서서 이제 우리가 시장의 지표로 나스닥이 13,500을 돌파하고 또 선물 지수는 325포인트를 돌파하고 삼성전자는 7만 원 선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만 아직 못 갔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7만 정자를 넘어갈 수 있는 폭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넘기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넘기려고 그러는데 그 시간을 모르겠어요. 72,000원 가는데 네. 그거 얼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5, 6개월 걸릴 수도 있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그러니까 갖다 해서 1,000원, 1,500원 오늘 거의 2,000원대 올렸어요. 내일 또 1,000원 빼고 또 2,000원 올리고 1,000원 빼요. 그럼 나중에 옆으로 보면 그냥 제자리 뛰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옆으로 보자고 하는 게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답답하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안 삽니다. 오늘도 올린 거는 금융투자입니다. 기관. 예. 어제부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어요. 그죠. 근데 290만 주, 160만 주. 지금 제가 이게 진짜 갈라 그러면 요 44만 주가 300에서 500만 주 꽂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주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파생 쪽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파생 시장은 어땠어요, 대표님? 오늘 상방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4일. 그때는 아래쪽으로 9포인트나 급나. 예. 이게 329에서 320까지 빼면서 미결제를 16,000개 늘리면서 시장을 박살냈던 때입니다. 나스닥 올랐는데 우리는 박살난 때예요. 네. 이 16,000개가 지금 보세요. 다 청산 들어갔죠. 늘리지 않고 청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공격한 거를 그걸 그대로 청산하면서 올려서 제자리에 온 거예요.
요때가 고점이 329입니다. 그래갖고 야간에는 317까지 받고 지금 주간에는 319.75가 저점입니다. 오늘 고가 329예요. 그대로 V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향은 또 모르는 거네요. 이제 새롭게 매수 미결제를 증가하면서 갈 건지 네. 아니면 또다시 매도 미결제 늘면서 죽일 건지 오늘 PPI 내일 CPI 이것도 볼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1월 1일 날 금리 동결하는지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10년짜리 국채, 유가 그리고 미결제 확정 삼성전자 놓고 위아래 옆으로 보자. 합성, 기계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면서 시가상위 종목 인덱스는 지그재그로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페드워치를 봤을 때 다음번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오늘 발표되는 PPI나 내일 CPI 결과 발표가 어떻게 반응이 될 거라고 좀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좋게 그쵸.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갖다 얘기해서 금리 동결 쪽의 확률이 나와야겠죠. 배드 이즈 굿 스타일로. 네. 그러니까 발표하자마자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딱 지금 자리에서 더 떨어지고. 떨어져야죠. 그런데 발표하자마자 네. 치고 나가요. 그럼 오늘 오른 거 내일 다 그대로 또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상위 종목들은 제가 머리 쓰지 말고 하지 마세요라고 자꾸 하는 게 이 기계 군단의 이 흐름을 아무도 못 맞춥니다. 아무도 못. 그리고 수익률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보는 거에 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사진 찍습니다. 8월 18일, 8월 25일 이게 타임 포트폴리오 가장 액티브한 ETF입니다. 이때 제가 이게 빨간 에코프로가 8이고 포스코홀딩스 9이고 펩트론 그리고 JYP 엔터가 위에서 급락하니까 엔터도 하지 마세요. 이게 14만 원대가 지금 10만 원까지 4만 빠졌고 이 에코프로가 요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월 25일 날에 127만 원입니다. 오, 네. 포스코홀딩스 박살내죠. 그런데 지금 위에 없어요. 에코프로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의미예요?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빌려다가 따갖고 포트에서 뺐다는 얘기죠. 이 포트에서 제외시켰다는 얘기. 있는 거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서 뭐가 올랐냐? 기아 현대차가 올랐습니다. 기아 현대차. 벌써 6위와 7위로 그리고 호텔 신라. 그래서 기아 현대차가 바닥 들어왔습니다라고 얘기해드린 게 자꾸 이것 때문에 그래서 포트를 자꾸 산지어 보니까 이제 기아 현대 사요. 근데 기아 현대 수익률 안 나올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사더라도 이 알고리즘 이 박스에서 이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끌개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뭐 충전소 관련된 종목이거나 자동차 부품단이거나 뭐 디스플레이텍이든 다시 이지든 모빌리티든 아니면 우리가 팔으라고 했던 현대 오토 에버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전략이 났다고요. 이제 기아 현대를 올려주는구나. 그러면 네. 이쪽이 기반이 생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올릴 때 그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 거기 삼성전자 수익률이 7%라면 3배, 5배, 심지어 10배 가듯이 이것도 똑같은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포트에서는 2차 전지는 벌써 없어졌다. 그러면 대표님 저 포트폴리오 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대형주와 자동차주가 같이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거래대금도 아직 형편없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다르게 작동시켜요. 삼성전자롱 SK하이닉스 숏입니다. 이 같은 IT 내에서도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미국과 중국 시진핑과 바이든이 왜 만날까? 여기서 SK하이닉스 그동안 에너지가 집중됐던 게 이제 삼성전자가 그 틈새로 치고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HBM에서 그 관련돼 갖고 마이너스 됐던 SK하이닉스 밀렸던 거를 이번에 사람들 구하고 집중 투자해서 이걸 치고 나가려고 그러는구나. 낸드 부분에서. 네. 이게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숏, 삼성전자 롱. 근데 삼성전자 롱 할 때 수익률 7에서 10%.
그러면 곱하기 3배에서 5배는 파도 AD 테크놀로지가 제일 또 하나 마이크로 제일 크게 나올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50에서 70 나오나 볼래요. 그런 기준을 거기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저희가 중국 시장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중국의 벽개원이 이제 디폴트 되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시장도 그 부분이 지금 악재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거 어떻게 무시하세요. 보세요? 무시해도 될 만한 예, 이슈인가요? 무시하세요. 제가 황당무계하게 얘기해 드리는 건데 네. 중국은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서양 머리로 쓰지 마시죠. 오히려 벽개원이나 헝다의 마이너스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나 너 빚 못 갚아 배째 받으려면 기다려 이 논리거든요. 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으려고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빚 탕감 어느 부분은 내가 못 갚아 내가 예를 10억 있어 7억으로 퉁 아니면 다 떼어먹을래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중국이 그 짓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돌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저는 10년짜리 국채금리가 급락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는 결정적인 뒷배경에도 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기대하는 거는 네.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면서 우리 싸우지 말고 그 세계 정세의 어떠한 안전 뭐 이렇게 평화에 오면서 내가 이제 니네들 10년짜리 국채금리 사줄게.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사준다. 이렇게 전략이 나오면 어떨까요? 난리 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국채금리 갖고 공포 마케팅에 떠드는 전략이 싹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럼 3자 볼 겁니다. 국채금리가요? 예. 그럼 그때는 또 다른 시각으로 막 떠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국은 뭘 얻어갈 수 있어요? 지금 중국도 네. 내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유가 올라가고 자기네들도 뭔가 경제 부분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터지고 실정한 거 분명하거든요. 이거를 메꾸려고 그러면 뭔가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유가도 급등하고 금리도 고금리 시대로 가봐요. 못 견딘다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진짜 대만 리스크를 키우든지 자기네들도 노이즈 일으켜갖고 뭔가 다른 타켓으로 돌려야 되는 정책을 써야 돼요. 그럼 자기네들도 치명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까지 일단 재선에 성공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일 거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내치 이런 거 하려면 여기서 또 싸우는 것보다 뭔가 그 1월달 그 대만 총통선거에 집중하면서 시간 벌어갖고 이 내부 문제의 에너지들을 좀 시간 벌어서 잘 돌아가게끔 유도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보이지 않게 묵시적 합의해서 또 밑에 싱크탱크들이 그러한 건의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대표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대신 우리 쪽으로 공포 마케팅이 안 나오는 거를 안도해야겠죠. 지금 이제 한번 최악의 경우는 우리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예요. 전쟁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공포 마케팅에 북한 그다음에 또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 연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대결 구도로 가거든요. 그럼 환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나마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면 어떤 결과물이 뭐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난다는 자체가 대판 싸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게 10년짜리 국채금리를 어느 속도로 떨어뜨리나 한번 보자고요. 언지를 약간 줬어요. 네. 시진핑 주석이 이제 국채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겠다. 이거는 이제 미국 계속 판 거를 중단만 해도 어디예요. 그리고 소폭 사주는 신용만 해봐요. 그럼 미국에 있고 저 국채 일본도 아니고 뭐 어디서 팔 수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달러 불태우기 강세 전략으로 여기저기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공포 마케팅을 했는데 이 전략을 후퇴시키거나 부드럽게 할 수 있잖아요. 중국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이 계속 내년도까지는 우리 시장을 요동을 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월 달러 인덱스, 유가, 10년짜리 국채 금리만 보자. 달러 인덱스나 그러니까 유가는 지금 수준에서 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예. 유가를 급등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갈등이 더 극대화돼야 되거든요. 네. 이란이 참여하고 뭐 사우디도 또 뭐 노이즈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또 분쟁이 더 확산되는 느낌이 돼야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유가가 치고 나가죠. 근데 지금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자고 그러고 뭐 이스라엘 하마스는 고기로 압축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쪽으로는 뭐 불 번지는 건 막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요게 조만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뭔가 좀 소강 상태로 가는지도 보고 이런 게 하나의 그 유가는 그냥 진정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냥 트레이드 이렇게 박스. 그러니까 아까 95불이죠. 네. 80불이죠. 그럼 85불 갖고 위로 5불 아래로 5불에서 그냥 한 3개월만 가도 뭐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표님, 미국의 9월 PPI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이고 전년 대비로는 2.2% 상승이다라고 피디님께서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떨어집니다. 나사 선물이 네. 떨어지네요. 큰 폭으로 떨어지나요?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플러스 한 70포인트가 플러스 50포인트. 그러나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야간 선물 보니까 328까지 갔다가 지금 뭐 소폭 지금 327.25 고가에서 1포인트 급락을 시키네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는 불안하지는 않는데 예. 긍정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선물 지수로 325 붕괴하면 안 돼요. 이제 이번에 329 쌍봉 봤잖아요. 320과 330의 중심값 딱 보면 325지 않습니까? 네. 이거 붕괴하면 안 돼요. 지금 야간 선물이 327입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는 아니네. 근데 나는 내일 이 PPI 이것도 재미있는 현상이 전에는 CPI 발표하고 전번 달은 PPI 때문에 박살났습니다. 네. 9월 14일 날 발표돼 갖고 우리가 그 ARM 상장해서 해갖고 근데 그 다음 날 PPI가 0.7 나오면서 그냥 시장이 그때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이거 뭐야?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겠네. 그 10년짜리 이렇게 해서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PPI부터 해요. 내일이 CPI입니다. 근데 내일이 또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 네, 옵션 만기. 요새 옵션 변동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거래 금액 적게 하고 양매수만 걸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100배 걸어놨어요. 한쪽 날라가요. 전번에는 한쪽이 최대 매매하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되는 20배, 30배 됐죠. 요새가 오늘은 상방에서 아까 320 갈 때 10배에서 12배. 그러니까 아까 이 꼬리 변동성이 더 극단적으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2, 300은 우스워요. 이 얘기는 시가상위 종목도 안 가고 이 꼬리 변동성에 미친 변동성에 청개구리 전략에 이 지그재그만 나오고 있대. 이 지그재그는요. 네. 다른 종목 박살내는 2,000개 중에 이쪽을 지그재그면 이쪽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래 없는 종목에 강제 매각이나 투매가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급락하는 그러니까 코스닥이 더 망가지는 게 이 변동성 아까 그 알고리즘이 극단적으로 몰리면 주변이 더 박살납니다.
지금 그런 형태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시가상위 32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 중소형 허리단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중소형 단이 네. 시가상위 종목과 연결된 중소형 단. 그냥 중소형 단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급이 있어야 돼요. 네. ETF에 종목이 편입돼 있어야 돼요. 그냥 45도 각도로 흘러내리면서 거래량도 고갈된 거는 하면 안 돼요. 중소형주라도. 그런 걸 충분히 다 제거시킬 수 있어요. 구분시키면 돼요. 각도로 구분시키면 됩니다. 네. 그냥 주가 보니면 그냥 거래 없이 흘러내려요. 이거는 계속 더 흘러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어떤 패턴이 나와야 시작하냐면요. 채터는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패턴. 변동성이 심해지는 장세에서 정말로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중소형 허리 그래도 이런 대형주에 엮여 있는 종목에 더 집중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 그럼 아니면은 정부 정책과 연결된 거. 뭐 철도나 부산신항이거나 원전이거나 핵이거나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거나 여러분들 그냥 SY 한 종목 갖고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다원시스 한 종목 갖고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변동이 큽니다. 이렇게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떨어졌다가 한번 1, 2, 3로 급등해요. 그러면 이 고점 돌파해서 못 갑니다. 다시 네. 죽여요. 어떤 거는 원위치까지 와요. 이번에 5G가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팔고 사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정부의 재정 자금이 들어가거나 뭔가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은 대주주의 탐욕으로 거버넌스 게임이 있거나 주인이 있어야 돼요.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 핸들링을 하거나. 그러니까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수급이 따라준다는 얘기랑 그쵸. 일맥상통하는 거죠. 수급이 따라야 줍니다. 어떤 종목들은 거래량이 고갈돼요. 네. 10만 주, 100만 주도 거래 안 돼. 그런 것들은 거래 터진 다음에 한번 그런 종목들이 탕 튀죠. 네. 바로 죽어요. 그 대신 그런 거래가 한 번이라도 나와야 파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어떠한 정책 테마주들도 주인 찾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 주인은 어떻게 찾아요? 정부 주도의 방향성. 오늘 푸른 기술이 상한가 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어떤 때는 철도로 가기도 하고 네. 오늘은 푸른 기술은 또 그 치아 관련된 수술용 로봇으로 가요. 일로 가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거래량이 전에 11,000원까지 갔다 7,000원까지 흔들거든요.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땡겨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모빌리티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띵크웨어나 유벨록스 그다음에 다원시스 이런 것들이 중소형 단에서 한 100개 정도를 샘플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개 중에서 네. 거래 들어오는 게 10개도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되는 장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고 길목 지키는 거고 그게 내게 언제 올라올지는 그건 시장만 압니다. 그러니까 수급 봐야 되고 위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상한가 쳐요. 따라가시면 안 돼요. 상따 이게 청개구절 꼭지 잡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놓쳤으면 따라가지 마세요. 요게 간다면 다음 색깔은 어떤 게 갈까? 그걸 찾아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정책 테마주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책 테마주에 집중하자라는 전략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이거는 이미 전번 시간에 얘기해 드렸습니다. 부산 네. 가덕도 그다음에 시각 사우디 자체는 변함이 없으신 거고요. 예. 뭐 대한제강이라든지 특수건설이라든지 오늘 특수건설이 또 인천 지하에서 뭐 10조 공사 그래서 오늘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거래가 들어왔다 그대로 빠져요. 근데 어떻게 그게 해석해야 신호예요. 돼요? 아, 신호예요? 그게 신호. 그걸 노리라는 얘기예요. 잠잠하다가 네. 오늘 뉴스 딱 터졌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는데. 예. 근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는데 위험한 상황은 아닌가요? 아니 그럴 때 사란 얘기예요. 그 다음 파동이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료로
뭐 특수건설 10조 규모의 인천 고속도로 건설 지하 추진이에요. 실행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때요? 올려놓고 그대로죠. 근데 거래량이 금년 6월달 이후에 대량이에요. 그럼 저라면 오늘 이거 딱 보고 7,000원대 들어갑니다. 이런 종목들이 샘플링이에요. 그럼 이거 갈 때 같이 연동 작업을 합니다. 네. 지하할 때 얘만 가요? 통화지질 있죠. 또 시멘트 관련주 연결시키죠. 철강주 같이 연결시키죠. 우리 전번 시간에 했던 대한제강 또 연결시키죠. 이러면 또 거기에서 샘플링이 3개 내지 5개 되잖아요. 그거를 딱 클러스터 만들어 갖고 관찰 대상 놓고 거래 수급 9시에 시초가 어떻게 붙나? 요새는 9시에서 30분 안에 딱 들어올 때 벌써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연상작용과 연결 작업의 시장 조사에서 데이터 세팅을 딱 하고 준비 땅 해서 전략을 세워야 지금 장을 접근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게 왜 올라갔어? 이게 막 드디어 왔어요. 따라갔어. 걸려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선수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코멘트 좀 들어볼게요. 한미사이언스, 차바이오텍 중심으로 전략을 좀 말씀해 주셨었는데 최근에 장이 좀 빠지면서 바이오주도 좀 흔들렸었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이 바뀌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이게 보세요. 코덱스 바이오 ETF에서 증가하고 있는 게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얘가 올라오잖아요. 없다가 얘가 올라와요. 그런데 한미약품은 무거워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저는 박스 매매, 그리고 단가가 저는 한미사이언스. 그러니까 한미약품은 25만 원, 27만 원 매수라면 32만 원, 35만 원 매도입니다. 그냥 지그재그 파동으로만 유도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한미사이언스가 역배열이지만 가격 매력이 좋고 4만 원 이상의 에너지. 그럼 이 수익률이 한미약품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다음 타자로 한미사이언스 찍어드리고, 차바이텍은 계속 뭐 전략은 재생의학, 그 다음에 원격 진료. 이번에는 삼성그룹에서도 자꾸 원격 진료 관련된 회사를 인수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의 확산, 내년 4월 총선 이런 것들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죠. 그리고 요새 또 중저가 제약주에서는 전에 대화제약 움직였다 요새는 위더스 제약. 그러니까 종목이 자꾸 돕니다. 네. 근데 근데 위더스 제약은 이제 6, 7천 원짜리가 지금 13,000원까지 갔다 꼬리 달렸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벌써 바닥에서 따로 간 건 옆에서 보지 마세요. 그러면 위더스 제약 다음에는 다음 타자는 뭘까? 이런 걸 찾아내는 훈련들. 과거의 스토리텔링을 찾아갖고 사모펀드나 뭔가 재료를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에 우리가 7, 8월 달에 불치병 관련주를 하면 안 돼요. 왜요? 다 적자예요. 실적이. 예, 네. 다 연속 적자. 그러니까 펩트론, 인벤티질의 뭐 JK 뭐 이런 뷰노, 루닛 이거는 이제 실적이 노출되는 장 아닙니까? 그렇죠. 옆에도 가지 마세요. 박살 낼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하더라도 3분기 실적 발표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쪽은 하지 마세요. 내년 4월까지. 이제는 이제 끝난 건가요? 그냥 매출단 나오고 실적단 나온 중저가 구제약주들. 지금 그 바이오 ETF 구조도 자꾸 바뀌어요. 점점 구제약주로 이동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적자 기업 연송의 미래 꿈 갖고 떠든 거는 이제 점점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 데이터 갖고 보면 될 겁니다. 벌써 뷰노가 50% 반토막씩 나잖아요. 네. 이 마탱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루닛이 이 정도 빠졌으면 됐지. 저는 아직도 반에 반토막 될 것 같아요. 5자 볼 이 것 같아요. 자리에서도 더 밑으로 열려 있다는 저는 말씀이세요? 루닛 같은 경우는 5자 보면 합니다. 5만 원에서 7만 원. 뭐 이러면 또 난리 나겠지만 제가 그 15만 원대 깎아 5자 보면 한다듯이 이쪽은 지금 뭐 조단위 매출 꿈을 얼마나 심어줬습니까? 근데 매출단 우리가 전에 봤지 않습니까? 300억, 500억 적자. 분기 실적 2번 보죠. 2번 확인하자고요. 그럼 6개월 동안 옆에서 그러면서 진짜 매출이 일어나나? 뭐 해외에서 뭐 진짜 뭐 사주나? 그때도 대규모 적자 연속 터져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민낯이 드러난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학습했거든요. 과거 시젠에서도 그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번에 인공지능 로봇이나 AI나 그 인공지능 수술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 AI 관련된 것들이 너무 급등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실적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옆에도 하지 마세요. 종목 바꿔. 오히려 한미사이언스든 매출이 1조 늘어가는 차바이오텍이든 뭔가 실적단이 나오는 거 네. 그런 거를 집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번에는요, 저희 IPO 공개가 됐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좀 보고 싶은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로 급락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네, 전략 좀 급락했죠.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3자도 보나 이게 이제 네. 시가가 67,800원입니다. 우리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고목가는 안 뺐거든요. 근데 26,000원에 따블이 52,000원. 이거에 또 따블이 78,000원인데 실제 주가는 67,800원, 67,800원 찍고 46,000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 데드 잡으셔야 돼요. 얼마를요? 45,000원. 45,000원 깨면 다음은 저는 32,000원과 35,000원에 사겠습니다. 끊고 사고 끊고 사고. 근데 이걸 안 깨요. 그러면 6만 원과 7만 원 사이에서 팔겠습니다. 그럴 때 요게 6만 원과 7만 원 가면 그때 두산이 지금 8자를 받지 않습니까? 네. 두산을 더 삽니다. 그래서 12만 원대 같이 파는 에너지가 나오나.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로봇주 중에 저는 또 거기서 끌개가 하나 나와야 돼요. 무슨 끌개가 나와야 되냐면 네. 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끌개. 전에도 한번 나스닥 상장 그 풋옵션 조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 상장 가능성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분위기를 또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로봇주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무너지면 안 돼요. 로봇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막 뭔가 삼성과 현대,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가는 거를 삼성에서 현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에 관련된 종목들이 가는지 볼래요. 대형주는 안 되고. 그게 이제 또 두산 로보틱스를 또 하나의 에너지를 주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뭐 전주 주시면서 오히려 두산 매매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주가는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대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8만 원, 9만 원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1, 12가 매도예요. 9만 원을 안 깼다 그러면 13, 15가 매도인데 네.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도 5만 원에서 이게 저거하고 비슷해요. 파도도 처음에 실패해서 반토막을 2만 5천 원 다음에 거기서 더블을 만들었거든요. 그 시간차를 형성했거든요. 그러니까 IPO 종목은 바로 따따블에 급등시키든지 반토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급등시킵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지금은 후자 쪽 전략으로 갔어요. 왜? 시장이 공포 마케팅에 삼성전자 죽였고 뭐 심리작이었으니까 후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좀 좋지 못했네요. 예, 상장 시점이 시장 조성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서 다음 때가 올 때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파두는 계속해서 앞으로 좀 오를 만한 종목으로 언급을 하시잖아요. 지금 자리는 어때요? 파두는? 3만 5천 원, 4만 5천 원 그냥 박스 전략을 세워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 그 다음이 크게 봅니다. 네. 오히려 그쪽은 AD 테크놀로지나 하나마이크론이나 SFA 반도체를 더 좋게 봅니다. 삼성 쪽에서 지원해갖고 뭔가 키워서 같이 밸류체인의 업체를 먼저 우선순위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상합니다. 갯벌에 네. 다 2,000개 종목들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대표님, 강의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종목 선택에 더욱 힘들다라고 댓글이 달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IT 쪽에서만. 그럼 다른 거 쳐다보시면 안 돼요. 나는 다윈시스나 이런 거면 그 싸움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종목 저 종목 여러분들 들으면 이 종목 저 종목에서 다 좋아 보여요. 제가 전략을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 전략에 나오는 종목이 한두 개잖아요. 그것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전체 포트에
70%는 그 두 종목 갖고 싸우시란 얘기예요. 이것저것 까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전체 투자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두 개만 얘기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요쪽 섹터에서 한두 개, 요쪽 섹터에서 한두 개. 거기에서 어느 게 먼저 올지는 그건 시장만 압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택 부분을 그거는 여러분들 역입니다. 제 역할로 하지 마십시오. 전쟁터 가갖고 총알이 어디 방향 나오는데 뒤에 돌아오고 소대장 이거 어떻게 하게 이러면 하지 마세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아 이게 지금 공격이 세니까 잠깐 쉬고 이쪽으로 이런 판단들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대신 그 물줄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처박혀 있는 것들 중에 물이 들어왔는데 10조 이상 물이 들어오면 다 배가 떠요. 물길 따라만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물길이 대형주를 못 올려요. 중소형단만 올려요. 그리고 물길도 그 민물과 썸물 될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이런 장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종목을 분산해야 되겠습니까? 집중해야겠죠. 당연히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거버넌스에 예를 들어서 나는 현대 글로비스에만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 나는 다원시스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한두 개 선택해가고 그것만 집중하는 전략.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장입니다. 지금. 전체 가는 장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제 한 주 뒤에 또 찾아뵙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 주 동안 또 전사로서 시장에 임해야 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언하면서 마무리를 해보자 합니다. 어떻게 조언을 하겠어요? 아직까지 네. 바닥은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 파생 보니까. 아직도 하방인가요? 아니요. 그냥 박스. 위기는 넘겼어요. 네. 이제 305나 310까지 빠질까 걱정했는데 2350이나 2300. 근데 그건 넘겼어요. 네. 이번에 329 쌍봉을 보는 바람에. 네. 그러면 325 이게 이제 시장의 중심값 얘기하는 겁니다. 325만 지지해 주면 이 장은 2400, 2500에서 11월 1일 금리 동결될 때까지 그냥 순환장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종목 찾기는 계속된다는 얘기죠. 근데 기반이 무너져요. 후퇴했다가요. 그럼 급등한 종목은 또 그대로 흔들었다 가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325, 2400은 절대 붕괴하면 안 되는 선.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치고 나가면 안 돼요. 4.7 치고 나가면 안 돼요, 이제. 4.5를 깨야 됩니다. 네. 그건 내일 CPI 갖고 4.5 깨라. 이렇게. 오늘은 그냥 야간 소음을 보니까 326.5, 328.5에서 하루 종 밤새껏 갇혀 있을 것 같네요.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